기존 관연도 같은 경우는 반복돼서 풀다 보면은 이게 정말 내 실력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순수하게 이해 못하고 답만 외우고 있는지 좀 의문점이 드는데, 모의고사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 또 변화된 유형을 접하다 보니 안녕하십니까. 2023년 3회차에 산업기사를 합격하게 된 이현동이라고 합니다. 전기기사 같은 경우는 한 8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고, 필기는 1회 만에 합격을 하였고 실기는 2회 정도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혼자 공부를 해서 응시했는데 40점으로 떨어졌고, 두 번째는 학원을 다니고 또 엔지니어 랩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득점을 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4년제 학위 수여를 위해서 취득을 하였고, 두 번째 목적으로는 취업을 위해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문대 2년제를 나왔는데 총 4년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40학점이 필요한데, 전문대를 졸업하면서 80학점을 제가 이수한 상태였고, 60학점 중에 40학점은 학점 운영제를 통해서 이수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 20학점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20학점을 채울 수 있게 되어서 총 140학점을 채울 수 있게 되어서 4년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 전에는 제가 PLC 계통의 전장 설계 쪽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쪽 분야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았는데, 이제 출장이랑 현장 근무들이 많다 보니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 좀 지쳐서 좀 더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회사를 퇴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환경은 좀 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착 생활 같은 한 곳에서 또 이제 현장이 아닌 사무 또는 관리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는 2년,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4년을 근무를 해야 경력이 인정을 받아서 그 이후에 이제 연봉 인상폭이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연봉이 크게 변화는 없지만 2년 지나면은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랩을 만나기 전에는 혼자 그냥 관연도를 여러 번 풀어보고 또 이제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느껴져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제 검색하다 보니 엔지니어 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한 달 전에 시작해주는 특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이제 좀 예전 문제들, 트렌드가 바뀌고 최근 유형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특강 문제들도 좀 수록이 되었는데 생각하는데, 너무 좀 올드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의고사가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관연도 같은 경우는 반복돼서 풀다 보면은 이게 정말 내 실력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순수하게 이해 못하고 답만 외우고 있는지 좀 의문점이 드는데, 모의고사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 또 변화된 유형을 접하다 보니 그걸로 해서 점수를 매겨보고 그 점수가 이제 나의 점수다라고 인지를 하면서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해설지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점수를 채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제 점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족집계 강의에서 이제 강의하신 신재현 교수님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일반적인 기출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번 시험에서 나왔던 기술사 문제 같은 거를 해설해주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이론을 한번 쭉 돌리면서 그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면서 답을 외운다기보다는 이해 중심적으로 문제를 풀고, 시험 한 달 전부터는 해당 관연도를 한 8개년치 정도 계속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필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과목을 공부하고 그 과목에 해당하는 연도를 6개년치에서 8개년치 정도 찾아서 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이제 동그라미 치고 못 푸는 문제들은 체크해놓고 그 다음 챕터를 넘어가고, 그 다음 챕터에서도 똑같이 공부를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는 동그라미 치고 못 푸는 체크하고, 이때 이전에 있던 챕터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풀고 또 풀 수 있게 되면 넘어가고, 못 풀면 또 체크해놓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쌓아가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몰랐던 부분을 오답 노트로 정리해서 오답 노트만 계속 답습하고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들보다 시간적 여유가 좀 많았기 때문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 2시간에서 총 하루에 6시간 정도, 길게는 8시간, 하루에 총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그 사이에 쌓였던 오답들을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틈틈이 운동이나 어디 이동을 할 때 단답형 문제들을 오디오로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점수가 많이 오르는데, 이때 40점, 50점까지는 점수가 빨리 오르는데 60점까지는 점수가 굉장히 안 올랐던 기간이 저는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이때 심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지쳤는데, 주변 똑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놓치지 않고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70점, 80점, 고득점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방기사의 전기 분야랑 산업안전기사 이렇게 두 가지의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방기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시설물 관리 같은 걸 할 때 소방 선임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중간에 지치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엔지니어 랩과 함께 진행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엔지니어 랩은 효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부족했던 부분, 제가 막 간지럽고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엔지니어 랩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네.